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종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까지 변이 바이러스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효과가 6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회 접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상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야외 영업이 재개된 첫날인 오늘 타운 식당에는 한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지만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은 모처럼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변동폭이 크게 출렁이면서 시장에는 불안감도 확산됐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내린 폭우에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산불 지역에는 대형 진흙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까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종을 촉구했습니다. 백신을 최대한 빨리 많이 접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사명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가 확산될 수 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 파우치 연구소장은 전국적으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4월 초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경고한 파우치 소장. 변이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미네소타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빠르게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제약사들이 어떤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신속히 개선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존슨앤존슨과 노바백스에서 개발한 백신은 변이에 일부 효과만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아공발 변이에 대해서는 백신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해 빠른 코로나 백신 접종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전 세계 70개국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제약사 존슨앤존슨은 오늘 최종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는 낮은 66%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회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충분하고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종황 특파원이 뉴욕에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4만여 명을 상대로 3상 시험을 진행해온 존슨앤존슨이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과는 달리 1회만 맞아도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은 미국에선 72%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57%로 다소 효과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It prevented very sick, but also prevented against death and hospitalization. And we are very happy to say that with a single dose we can reach this. 예방 효과가 95%에 이르는 파이자나 모더나의 백신보다는 수치가 낮지만 실제 성능은 같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It might have been an equal, if not superior, vaccine to what we're seeing with Moderna and Pfizer. The advantage here is that the Johnson & Johnson vaccine is much more stable. We can keep it in our refrigerators longer. This is going to be the ideal vaccine. 존슨앤존슨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다음 주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해 다음 달 초 최종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초기 물량이 부족해 미국 이외의 국가에 공급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유럽연합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공식 허가했습니다. 유럽 외 지역으로 수출되는 백신은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계속해서 안서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조건부 판매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유럽 의약품청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당 백신의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에 이어 유럽연합이 조건부 사용을 승인한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4억 회분 구매 계약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제약사들이 유럽연합 내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을 역외로 수출할 때 회원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유럽연합이 사전 구매 합의를 한 제약사들의 백신이며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We cannot lose time because of vaccines not being delivered on agreed schedule. To achieve this, we need to ensure that all advanced purchase agreements for vaccines made by the European Union are honored. 이번 조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22일 생산 차질로 초기 유럽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뒤 유럽연합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유럽연합의 조치는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백신은 모든 국가에서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SBS 안사연입니다. 네, 오늘은 음식점 야외 영업이 허용된 첫날입니다. 이 폭우가 내린 날씨 속에서도 많은 한인들의 발걸음은 식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야외 영업을 한다는 오픈 사인에 불이 켜졌습니다. 한인들이 식당 패티오에서 따뜻한 국물 음식을 먹으며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LA 지역에서 야외 영업이 재개되면서 폭우 속에 식당을 찾은 손님들입니다. 그동안은 뭐 답답하게 밖에서도 못 먹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데 페리오 같은 데 와서 먹으니까 기분도 좋고. 한인 손님들은 친구 또는 가족들과 패티오에서 식사를 즐기며 야외 영업 재개를 반겼습니다. 코로나로 전부 다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오늘부터 야외 식당을 열 수 있어서 잠깐이나마 밖에 나올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업주들은 야외 영업 재개 첫날 폭우가 쏟아져 걱정도 했지만 야외 영업을 손꼽아 기다려오던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처음 다이닝 아웃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춥고 비가 오니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손님들이 좀 오시네요. 그래서 지금 오픈한 뒤로 모두들 뭐 잘 됐다는 분들도 계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만약 코로나 감염자가 증가하면 또다시 셧다운이 될 수 있어 업주들은 보다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문을 닫게 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손님 오시는 분들마다 열을 다 체크해야 하고 그런 과정들을 다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LA 한인타운 식당가. LA 카운티 보건국은 식당의 야외 영업 수용 인원은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지칭하는 개미군단과 단타 매매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공매도 세력 간의 한판 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 1,700에서 1,800%나 폭등하는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이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게임스탑 매장입니다. 보시다시피 게임을 파는 그냥 평범한 가게입니다. IT 기업처럼 신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최근에 이렇다 할 호재가 있던 것도 아닌데도 이 게임스탑의 주가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등을 한 이유는 인터넷 주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뭉친 개미들의 힘이었습니다. 게임스탑이 공매도의 먹잇감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개미 400만 명이 집중적으로 주식 매입에 나섰고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스탑이 해외 주식 거래량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주가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세력은 26조가 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A lot of people, little money, but they're forcing the big guys they're forcing the hands of the big guys. 그런데 오늘 미국의 주요 주식 거래 사이트 등이 과도한 변동성을 이유로 개인의 게임스탑 주식 매수를 갑자기 제한하는 바람에 주가는 무려 44%나 폭락한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검찰은 개미들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금지한 이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정치권은 청문회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What has happened is it's turned into a casino. You gotta have a cop on the beat. That should be the SEC. They need to step up and do their job.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공매도는 사기라며 개미군단의 지원군으로 나선 가운데 이번 게임스탑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를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2.03%나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2.0%, 1.93% 추락했습니다. 게임스탑을 비롯한 일부 주식들의 주가가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면서 시장에는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존슨앤존스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도 시장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소식에 일부 종목의 낙폭이 커졌습니다. 네,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3,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사상 첫 코스피 3,000 시대를 연 지 16거래일 만에 코스피 3,000선이 무너졌습니다. 개인이 1조 7천억 원어치를 사들이고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40% 넘게 급등했지만 실물 경제와 괴리가 커지면서 단기 조정에 들어갔다는 평가입니다. 시장이 좀 너무 과열됐다는 금융시장 내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특히 외국인은 최근 나흘간 5조 6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비디오 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탑을 놓고 벌어진 미국 개미 투자자와 헤지펀드의 대결에 미 증시가 출렁이면서 변동성 장세에 대비하려는 기관과 외국인이 차익 실현과 자금 회수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변동성에 대응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주식에 대한 그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데요. 미 연준이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내고 중국 금융당국이 대규모 유동성 회수에 나서는 등 국제 금융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른바 공포지수라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전날보다 8% 가까이 올라 출렁이는 장세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남가주 지역에 쏟아진 폭우에 고속도로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10번 고속도로 산타페 출구 부근에서는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91번 고속도로 레이크우드 블루바드 출구에서는 차량이 뒤집히면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오렌지 카운티 실버라도 캐년 지역에도 이딴 진흙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국은 한때 자발적인 대피령을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걸그룹으로 성장한 블랙핑크. 오는 일요일 첫 번째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주류 언론들은 K-팝이 코로나 시대에 맞춰 새로운 플랫폼에 도전한다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랙핑크가 오는 31일 온라인 콘서트 더 쇼를 개최합니다. 블랙핑크는 지난 수요일 유명 토크쇼인 레일레이 쇼에 출연해 콘서트 일부를 살짝 공개했습니다. 이번 온라인 콘서트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유튜브 뮤직과 손잡고 콘서트를 개최하는 건 전 세계 아티스트 중 블랙핑크가 처음입니다. 미 주류 언론들은 K-팝 시장이 코로나 시대에 맞춰 새로운 플랫폼에 도전한다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밤 9시 개최되는 온라인 콘서트는 블랙핑크 유튜브 채널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서는 멤버 로제의 첫 솔로곡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선물이나 현금, 심지어는 집세까지 면제해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향에 가지 않는 사람에게 준다는 혜택입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베이징의 서우도 공항입니다. 춘제 대이동이 시작됐는데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기차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귀성 인파가 몰렸던 지난해와는 딴판입니다. 춘제 이동 첫날 서우도 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대비 13.7% 수준에 그쳤고 중국 철도 이용객은 66%나 줄었습니다. 중국 각지에선 사람들이 모이는 걸 막기 위한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고향에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물이나 현금을 주는 회사들이 있는가 하면 在这里过年的公司发1000块钱的奖金给大家。
지방 정부까지 나서 반달치 집세를 면제해주거나 대학 입시에서 가산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휴대전화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심지어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건 곳도 있습니다. 留守的话，这边的话可以抽大奖，轿车啊、电车都有很多奖品，很丰富。 모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중국에선 요 며칠 확진자가 줄긴 했지만 재확산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데도 춘제 대이동을 허용했다 곤욕을 치른 중국은 올해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한국어를 통한 세금 보고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CBB은행이 하와이 한인은행인 우아나 퍼시픽뱅크를 인수합병합니다. 은행의 지주사 CBB뱅콕은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우아나 퍼시픽뱅크 합병을 양쪽 이사회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과 캘리포니아 그리고 하와이주의 금융감독국과 우아나 퍼시픽뱅크 주주들의 승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이번 합병이 완료되면 CBB 영업망은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 하와이 등 3개 주로 확대되며 지점수도 1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LA시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시정부는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등 비영리 기관과 함께 웹사이트와 지역 사무소에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어와 중국어 등 6개 언어로 지원됩니다. LA 한인회에서 내일 무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합니다. 한인회는 한인의료협회의 지원으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한다며 검사를 원하는 한인들은 사전에 예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가 다시 문을 엽니다. 미술관 측은 다음 달 11일까지 운영을 재개하고 지난해 9월 시작한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특별전 일정을 오늘 6월 14일까지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출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공화당 제이슨 에너바이타트 상원의원은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때와 투표지를 우편으로 반송할 때 각각 사진 신분증 복사본을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LA 한인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한인은행들의 실적을 참고해라. 이런 말 많습니다. 이번 한 주 실적을 공개한 한인은행들 대체로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한인 경제도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청신호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경제탑픽 전영훈 기자입니다. 이번 주 잇따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4곳의 한인 상장은행. 먼저 최대 규모 한인은행 뱅크 오브 오픈은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4분기 순이익은 소폭 감소했지만 예금과 대출 그리고 자산은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더구나 무이자 예금 증가로 순이자 마진이 높아지는 등 수익성이 개선된 것은 주목할 성과라는 겁니다. Our pre-tax, pre-provision income in the 2020 fourth quarter was up 10% from the preceding quarter, which reflects a significant increase in our core earnings power quarter over quarter. 한미은행은 지난 4분기 월가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에만 1,430만 달러 순이익을 올려 지난해 전체 순이익은 2019년보다 무려 2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63억 달러로 늘어난 자산을 포함해 예금과 대출 모두 2019년보다 증가했습니다. Fourth quarter pre-tax, pre-provision income was solidly higher on both a linked quarter and year-over-year basis and benefited from sharply lower interest expense arising from our lowering of deposit costs. 어제 잇따라 실적을 발표한 퍼시픽 시티뱅크와 오픈뱅크는 각각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퍼시픽 시티뱅크는 전분기 대비 무려 68%,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서도 40%나 증가한 분기 실적을 올렸습니다.
순이자 마진도 3.64%를 기록해 2분기 연속 상승하며 수익성도 개선됐습니다. 오픈뱅크 역시 4분기 순이익이 3분기를 넘어서며 예상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전체 예금 증가와 함께 무이자 예금 부분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익성 향상을 뒷받침했습니다. PPP가 큰 도움이 됐죠. 물론 이제 손님들한테도 큰 도움이 됐지만 은행들한테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하고 연준에서 하는 일이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은행들한테도 큰 플러스라고 보겠죠. 전문가들은 팬데믹 타격에도 한인은행들이 부실 대출 손실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경제 봉쇄가 완화되면 적극적인 비즈니스 대출 등으로 한인 경제 회복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같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의 그 임팩이 1/3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디파짓이 진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캐시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사실 그 액세스 리퀴디티를 갖다가 디플로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론을 갖다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경기 부양책 등으로 풀린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도 몰리면서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진단입니다. 더구나 SBA 대출이 많은 한인은행들에게 연방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시행이 특히 큰 보탬이 됐다는 겁니다. 백신이 잘 보급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특히나 SBA 스몰 비즈니스 론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한인 경제, 한인 은행들도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봅니다. 지난해 5월 최저점을 찍었던 한인은행들의 주가도 주류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확연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미는 그때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는 94%가 반등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폭등한 거죠. 뱅크 오브 호비나 패시픽 시리뱅크 같은 경우는 각자 59%, 한 64% 정도를 반등했습니다. 아직까지 1년 전에 비해서는 모든 은행들은 떨어져 있는 거지만 어쨌든 반등세, 회복세에 돌입해 있고 한인은행들 마찬가지로 뒤를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한인은행들의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팬데믹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SBS 이브닝 뉴스 경제 토픽 전영웅입니다. 네, 산업부가 삭제한 파일 중에는 북한 원전 관련 보고서가 있다는 검찰의 공소장. 한국 여야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부품 공작 수준이라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SBS가 보도와 함께 공개한 검찰의 공소장을 검토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내에선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의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며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도 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1997년 대선 직전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 벌어진 부품 공작을 거론하며 반박했습니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입니다. 부품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변인의 발표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다를 수 있겠느냐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자체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뒤 김 위원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통일부도 문건이 작성된 2018년 이후 남북협력 사업으로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한국의 구리시장과 관련된 의혹 보도 오늘도 계속하겠습니다. 지인들 혹은 측근 인사 20여 명을 산하기관에 채용한 의혹,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최측근 인사는 또다시 같은 자리에 임명하게 됐습니다. 박찬범, 전병남 기자가 연속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이 지난 2018년 7월 취임한 이후 선거 캠프 인사와 지인들이 구리시에 대거 입성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인사만 20명이 넘는데
시청과 도시공사, 체육회 등 산하기관 6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 측근의 자식까지 채용된 사례도 3건 확인했습니다. 능력을 외면한 부적절한 채용이란 불만이 내부에서 터져나옵니다. 서류 면접을 통해 뽑힌 거면 검증이 2단계가 있었던 건데 컴퓨터도 기본적인 워드도 못하고. 이들 중 일부는 업무는 뒷전에 두고 벌써 다음 선거 준비에 열을 올린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찾아갔는데 이런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권리당원 좀 가져주면 되지 않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하고 있었어요. 사실이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시장과의 관계 때문에 이들과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가장이 있고 국장이 있으니까 그런 라인을 지켜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시장 이슈 앞에서 바로 얘기해버리니까. 취재진은 당사자들의 해명을 듣고자 했지만 안승남 시장은 시청 직원 SNS 대화방에서 취재에 일절 대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만남을 약속했던 인사들은 급히 휴가까지 내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오늘 지금 반갑으셔가지고 안 계시는데. 안승남 구리시장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정모 씨. 임기제 공무원인 정 씨는 어제 SBS가 보도한 안 시장과 건설사 임원의 고급 중식당 만찬에도 동석한 인물입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뒤 아무 일 없었던 듯 원래 자리로 재임용됩니다. 취임 초기부터 공직자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온 안 시장이 다시 뽑은 겁니다. 안 시장은 근무 성과 성적 평가가 우수해 결격 사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임명권자가 아니라서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안 시장 바로 옆에서 지방선거를 도운 또 다른 측근 유모 씨. 안 시장 취임 이후 구리시민스포츠센터 부장으로 채용됐습니다. 함께 선거운동을 한 장모 씨는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과거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랭공상으로만 오신 분이라 그런지 뭐 사인을 어디다고 도장을 어디다 찍어야 되냐 뭐 이런 질문 정도밖에 받은 기억이 없어서. 여기에 더해 일부 측근은 허위 이력으로 구리시 산하기관 사장에 임명됐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난 허위를 한 적 없습니다. 안승남 시장님이랑 예. 친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여기 45년간 살았기 때문에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선후배들하고 친분이 다 있습니다. 이 같은 채용 행태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한을 남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죄가 되고 공무방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SBS 박찬범, 전병남입니다. 네, 블랙핑크가 첫 번째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소식. 유튜브 뮤직과 손잡고 진행하는 콘서트로 전 세계 아티스트 중 이런 시도는 처음입니다. 심지어 유튜브 뮤직 측에서 먼저 제안에 성사됐다고 합니다. K-팝이 또 어떤 세계적인 기록을 남길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 SBS 이브닝 뉴스도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